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건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그동안 어땠나요? 불안하고 우울했나요? 아니면 잠깐의 원격 수업을 기대하기도 했나요? 선생님은 2022년도에는 코로나 유행이 종식되길 간절히 바랬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오미크론 변이가 또 찾아왔어요.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2022년 여러분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슬기로운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코로나19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출결과 관련 있는 등교 중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알아보고요. 네 번째,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특성,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등. 여러분들, 2년 넘게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지겹도록 증상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보건실에 있다 보면 학생이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머리 아픈데 보건실에서 잘래요. 또는 선생님, 저 기침하는데 약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증상이니 귀가하고 우리 검사를 받읍시다. 그러면 학생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 저 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코로나 증상은 무조건 발열이 동반되지는 않고요. 무증상부터 경증, 중증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매우 흔한 증상들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해요. 그 다음 전파 경로는 아시다시피 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죠. 자, 요새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전파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예요. 델타 대비 두세 배 전파력이 높아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 기침 등 경증으로 발현되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출결과 관련이 있는 등교 중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언제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친구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깊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너무 쉽죠? 근데 코로나 증상을 모르거나 본인 증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에이 설마 하는 이런 마음에 등교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등교 중지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병원 등에서 진료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본인이나 동거인이 선별 검사를 받은 경우. 자, 선생님이 동거인의 별표를 했어요. 이유는 가족이 어떤 이유로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학생이 등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아니면 가족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등교 중지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가 온전히 이제 음성으로 판명되고 격리 아니다 하면 등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인데요. 이것은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침을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확진자인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7일 격리 통보받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등교 중지겠죠? 여기까진 쉽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가 밀접 접촉자인 경우, 여러분, 백신 접종 완료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건데요. 현재는 방역 지침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역학조사를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하지 않아서 보건소로부터 가족이 아닌 이상 밀접 접촉 연락을 받는 일이 조금 드물기는 한데요. 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자 연락을 받으면 우선 PCR 검사를 합니다. 네, 그동안 못 나오겠죠? 그 다음 음성을 받는다? 그러면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미완료했다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다 해도 방역당국에서 7일 격리를 하게 됩니다.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보건당국에서 격리가 면제된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본인 상황에 맞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워낙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가족이 확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이 확진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공통적으로 PCR 검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 키트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이 확진되면 그것과 별개로 PCR 검사 대상이에요. 가족이나 나의 PCR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학교에 못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음성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족은 확진돼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럼 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 미완료다? 그럼 지금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7일 동안 공동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음성인데 밀접 접촉자다. 그럼 사실 가족이 음성이니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격리를 통보받는 날과 격리 해제 전에 본인 스스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학교에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데 이해가 됐나요? 쉽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안 간다. 두 번째, 나나 가족이 PCR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학교에 안 간다. 마지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보건당국에서 격리 통보를 받는다? 그럼 못 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침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같은 지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도 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길어졌는데요. 빠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전 발열 체크하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매일 통계가 나와요. 근데 보면 형식적으로 자가진단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3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자가진단 보면 다 정상으로 체크했고요. 아니면 가족이 PCR 검사 받고 대기 중인데 자가진단에는 아니요 체크하고 나오곤 해요. 여러분, 자가진단 문항만 봐도 본인이 등교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자가진단 문항 이해하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오기 전에 마스크 착용해야겠죠?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다 가능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학교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장시간에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건강, 또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부탁드려요. 자, 드디어 학교 등교 시작합니다. 등교 시작할 때는 발열 체크 먼저 하고 교실로 입장하고요. 손소독 같이 실시합니다. 네, 이제 교실 도착했어요. 자기 책상은 소독제나 또는 소독 티슈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코로나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 중요해요. 창문은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상시 개방. 정말 불가피할 경우 쉬는 시간마다 1시간, 한 번씩 그렇게 창문 개방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 중간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땐 즉시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행평가가 있고 중요한 수업이 있고 그래도 코로나가 비껴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조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보고 싶은 친구가 있더라도 다른 반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Nope. 특히 이제 다른 학년 학생은 보고 싶어도 꼭 비대면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 그때 해야 되는 대망의 손 씻기예요. 30초 이상이거든요. 선생님도 막상 손 씻기를 하면 30초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손 씻기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4교시 됐어요. 급식 먹기 전이거든요. 교과 선생님이 발열 체크를 해주실 건데요. 꼭 발열 체크 먼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해요. 하루에 2번 이상 발열 체크가 기본입니다, 우리. 등교할 때, 그리고 식사 전 필수 2번 잊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는 본인의 정해진 위치에서 식사를 하고요. 아무래도 식사 시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간이다 보니 더 중요해요. 이야기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에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학교 후 안 지키면 물거품 되겠죠? 모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해주세요. 4교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자, 여러분.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PCR 검사보다는 신속항원 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신속항원 검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병의원에서 전문가가 우리에게 실시해주는 면봉이 조금 긴 전문가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일반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자가진단 키트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테스트기, 면봉,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 필터캡, 폐기용 비닐봉투,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의 덮개를 제거하고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포장된 면봉을 꺼내 양쪽 콧구멍 안쪽 표면에 1.5에서 2cm 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코 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튜브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튜브 입구의 필터캡을 눌러 닫은 뒤 다시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파우치에 포장된 테스트기를 뜯어 평평한 곳에 놓고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차례. 약 15분에서 30분 후 테스트기의 결과창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줄이 나왔더라도 안심문 금물, 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로는 방역 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검사 결과가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이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해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용한 공간을 환기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검사를 시행한 책상 등을 표면 소독하세요. 검사 결과가 시험선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 재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검체와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하세요. 사용한 자가검사 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검사 결과가 두 줄인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코로나19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고, 검사 결과가 한 줄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제품별로 조금씩 사용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우울감 때문에 학교를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이 무너진다, 이러면 우울증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 말고 도움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 요청해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학교에서 방역수칙 지키느라 힘들었죠? 2022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우리 마스크 벗고 다시 웃는 그날까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